때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야구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미국 SNS상에서는 한국 야구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ESPN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배트 플립이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스포츠까지 진행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을 때 도리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감염자가 9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이 신규 감염자가 100명을 밑돈 것은 3월 30일 이후 38일 만인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일본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상 컨트롤 타워도 없으며 제대로 된 방역 대책도 없는 일본이 어떻게 안정되어 가지?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일본의 감염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일본의 의료기관들이 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검사를 담당해야 할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다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열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마저도 일본이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19 전파력과 특성을 알고 있다면 집단 면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19 사태 이후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K-방역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자는 열풍이 불 정도로 세계 각국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K-방역 제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각종 K 브랜드에 대한 수출과 신뢰도가 급상승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명품 브랜드처럼 한국 역시 명품 브랜드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거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K스포츠까지 수출되는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C19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야구 종주국이라 불리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1903년 4월 16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뉘는데 내셔널리그만 확인하면 올해로 설립 144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그에 반해 한국야구 KBO는 1981년 12월 11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해 미국과 비교하면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19 사태로 미국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한국 야구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밤잠을 설치며 박찬호와 김병현 그리고 2019년 방어율 2.32로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를 기록한 류현진 경기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미국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한국 야구를 지켜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 야구 중계권을 구입한 미국의 ESPN은 한국 야구의 스케줄과 시청 방법 그리고 한국 야구팀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한국 야구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야구를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한국 야구를 보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SNS상에서는 한국 야구의 특징 중 하나인 빠던, 즉 빠따 던지기가 큰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이라 불리는 빠던이 투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타자들은 홈런이 아니라 심지어 파울 타구나 뜬공으로 잡히는 타구마저도 빠던을 한다며 경악스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도 빠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배트 플립을 보여줄 때면 어김없이 보복성 투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는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빠던이 예술로 표현된다며 부러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는
지난 2016년에 게시된 기사를 이번에 한국에 빠던 문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5월 4일에 다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배트 플립이 무례함의 상징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예술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한국의 빠던이라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언급할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치 한국의 빠던 문화가 평행우주에 있는 다른 세계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강타자들이 방망이를 공중으로 휘날리는 퍼포먼스에 생소했지만 황홀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빠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타자들은 마치 챔피언처럼 배트 플립을 실행한다. KBO 배트 플립은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정말 위의 표현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의 빠던 문화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야구의 종주국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미국의 최고 스포츠였지만 메이저리그에 대한 인기가 점점 식어가면서 젊은 팬들에게 외면받고 있죠. 메이저리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젊은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만약 한국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그도 다시 젊은 팬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한국 야구 중계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야구 팬들의 열띤 응원 문화이기 때문이죠. 타자가 나오면 스피커에서 음악이 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춤을 추고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C19 사태 때문에 팬들은 경기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까지 미국 방송에 연일 소개되었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한국의 응원 문화가 미국의 SNS 상을 달고 쓸 테니까 말이죠. 이렇듯 한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인 오구라 토모야키는 지난 5월 8일 후지TV에 출연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 C19가 발생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는 가운데 테스트 수가 증가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의료 체계가 붕괴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지난 5월 6일 아베 총리와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야마나키 교수가 야후 재팬이 주최하는 인터넷 생방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5월 14일을 목표로 전문가들에게 긴급선언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재평가하겠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C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겠다 라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야마나키 교수는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 도쿄올림픽 시기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미 야마나키 교수는 지난 3월에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한국으로부터 C19 방역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현재 진단키트와 마스크, 방역 물품 등도 부족해서 의료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고군분투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떻게 C19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는 데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7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집단 면역이라는 가시밭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집단 면역의 위험성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은 초기에 집단 면역을 추진했다가 영국 총리마저 C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스웨덴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무려 3,04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집단 면역은 위험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집단 면역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대책일 뿐 사실상 일본이 집단 면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C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C19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방심은 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안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방심을 통해 전 국민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벽하게 진화될 때까지 서로 유의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경제 어려움 속에 중국의 해상 조업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이 회화벌이를 위해 조업권을 팔고 있는 건데 북한의 불법 조업권 판매와 이를 통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이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로 공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여러 제재 회피 사례 가운데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를 지목했습니다. 잇따른 핵미사일 시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는 이런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동해를 중심으로 자국 해상에서의 3개월 활동 조업증을 5만 7천 달러에 팔면서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약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프랑스 24는 8일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해양학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이들 북한 어선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남단을 살짝 넘어와 활동하는 데 그쳤다면 지난해부터는 아예 연안 인근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어민들은 북한 어선의 불법 조합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러시아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예인망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으로 작은 물고기까지 잡아가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해양경비 당국의 요원은 북한 어선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쫓아낼 수 있지만 수많은 어선들이 한꺼번에 넓은 바다에서 활동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이어 이들 북한 어선이 실제로는 중국 어민들에 의한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군 당국과 노동당이 중국 업체를 통해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북한인 브로커는 중국에서 임시 어업 허가증을 구매한 뒤 이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면 정식 허가증과 함께 배정된 어선을 준다고 상세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취재진은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입이 크게 줄면서 북한이 이 같은 조업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 같은 불법적인 조업권 판매 활동이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오택성입니다.